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 그런 표현 씁니다만 지난주에 검수완박 여야가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극적 타결받다 합의받다 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다시 전국이 꼬인 느낌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사흘 만에 합의 사흘 만에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 대치 상황을 조금 중재를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합의안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일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이런 걸 지키기는 했지만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하. 검찰 지도부에서 사표를 줄사표를 냈죠. 뭐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발이 굉장히 지속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어쨌든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무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25일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했어요. 하니까 공직선거와 이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그거를 이제 최고위원회 모두가 공통된 의견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재논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 투톱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것을 안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든 것은 일단은 정치권의 책임이 맞다라고 하면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가면서 긴박하게 대응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문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나란히 서서 언론 앞에 막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다음날 토요일자 신문에 뭐라고 제목이 달렸냐? 검수 덜박이다. 검찰 수사권을 덜 박탈한다. 왜 덜 박탈하냐? 현재 검찰은 6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뭐 부패, 공직자 등등요. 그런데 부패와 경제만 두고 나머지 4개는 당장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번에 검수 덜박, 이마 중재안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부패 경제도 계속 있냐? 1년 6개월 뒤에는 저 부패와 경제도 사라진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와 경제만 남겨놓고 4개 싹 줄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계속 비판 나오는 게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담합했다. 이런 비판 나오는데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근데 원래는 합의를 시작할 때는 이 4개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너무 많다라고 이제 난항을 표시를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부패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지금 당장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라든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 즉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냐, 국회의원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담합 얘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선거사범이라든지 공직자와 관련되어서도 직접 수사를 재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앞서 저희가 쭉 발언 들려드린 것 중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발언 중에 민주당에 대해서 이 중재안 재협상을 요청한다 이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 전 어제 상황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 앞서 그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요. 언론들이 긴장 속에 봤어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국민적 비판 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는 어제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선 다했다. 모든 걸 어디려다간 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루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꼬리를 내리고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 반대 결정한 것에는 그 배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영향이 상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에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당장 한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다니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말 한마디에 당 대표가 흔들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뒤엎어버렸다? 이건 폭거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전화 한 통으로 입장을 돌변했다.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어젯밤 SNS에 재반박에 나섭니다. 네. 한 후보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 수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했다. 민주당도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치해야 한다. 모르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해보라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약간 마지막 문장은 또 약간 신랄하게 또 이렇게 비꼬는 것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장 중재안이 이제 합의됐을 때만 해도 절반의 이 성공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셨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좀 논의한 이후에 입장이 좀 정제가 된 건가요? 이번에 지방선거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 의총 참석하지 못한 분도 많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내용을 알게 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의총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이제 대화를 한 것은 제가 이제 많은 법률가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를 했던 수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법률가들, 뭐 판사 출신도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한번 상의해보고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나름 이준석 대표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총 때 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 등등등 그런 근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의 해석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견임을 내세워서 이른바 윤핵관 중에도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을 하면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서 주무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인데 이제 통과를 하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생각이 다른 입법과 생각이 다르다면 초반부터 제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수 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좀 입지가 흔들리고 뭐 대표 패싱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징계와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당선인의 복심이다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용을 해서 소위 이제 윤핵관과의 견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6일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민주당의 안에 더 가까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보수 지지자들의 이 지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이라고 하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의 말을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어찌 됐건 지금 한때는 아니죠. 지금도 윤핵관이죠. 근데 윤핵관으로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이번 일로 약간 지금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흔들리는 거죠. 아니 본인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것도 본인이 이끌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국회의장한테 본인이 다 불러줬다. 그 정도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법안 합의문을 만들어내고 중재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3번을 만났어요. 원내대표 2분하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아하. 해서 합의해서 만들어낸 문건이고 그걸 추인까지 받았잖아요. 의총의 추인까지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최고위에서 그걸 뒤집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의총이 최고 의결기구지 최고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에요. 최고에. 근데 그런 부분이 되면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총의를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뒤집어졌다. 그건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도력과 의원들의 어떤 지지를 많은 부분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제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와서 협상했는데 또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도력, 권위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 상처를 입은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물론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빌미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의총을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걸 의총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의원총회 하면서 그건 아니다. 근데 의원총회에서까지 그걸 다 동의해줘서 추인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걸 뒤집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상당히 본인의 지도력에 원내 어떤 장악력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이거 중재안 재협상 응해라 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응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응합니까? 민주당은 지금 손바닥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어요. 심지어 지금 재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원안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강경하네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도 지금 당내 반발 속에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가까스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 말 바꾸게 하는 거는 뭐 여야 합치를 부정하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합의한 대로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 철험에 있지 않습니까? 철험에, 네네. 검수완박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 모임인데요. 원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명분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신뢰의 문제를 어기는데 우리도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안으로 단독 처리하자는 어떤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 한 10여 명 되는 철험의 강경파 모임이 있어요. 그 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등등등 있습니다만 그 철험회가 지금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면 누군가한테 도와줘요. SOS 치기 마련이잖아요. 권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인수위를 잤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간 권 원내대표, 다름 아닌 윤 당선인과 30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를 나서면서도 아무런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풍지에 몰린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SOS를 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관련해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중재안을 합의했을 때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교감이 있었는지를 두고 좀 이야기가 많은데, 교감이라는 단어가 말씀 주신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긴 한데요. 전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합의의 그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인수위 방문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검수완박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간 방문하셨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다. 어쨌든 크게 기자들도 질문 던져놓고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바쁜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이 시간을 쪼개서 인수위를 직접 찾아와서 그 또 더 바쁜 당선인을 30분간 만났어요. 갑자기 와서 잘 지내시죠? 안부 물으러 왔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로 우리가 추정, 좀 예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이거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 합의안 중재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국회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입장이 약간 이제 더 강경해지면서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당선인한테 보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까? 지금 검찰 관련돼서는 당선인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겠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당선인한테 전혀 보고를 안 하고 혼자서 모든 걸 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했냐 이건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보고는 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선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당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가 아마 당선인과 얘기하는 과정에 조율을 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근데 방금 이제 우리가 방송하는 가운데 속보가 나왔는데 속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의 입장으로 내놨던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수사 문제 그리고 선거 문제, 선거에 대한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정의당과 합의를 했대요.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선거 사범에 대한 그 조사도 검찰에 1년 6개월 더 놔둔다. 그러니까 지금 부패하고 경제만 얘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선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방금 나온 내용을 보면 부패, 경제, 선거까지 3대 범죄로 축소하는 안으로 아마 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요. 내일 조간들이 어떻게 제목을 달지 모르겠지만 합의문이 누더기 합의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2개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니까 하나 더 추가한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따로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합의나 또는 합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께도 오늘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본회의 관련해서요? 일단 저만 좀 강력하게 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고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또 얘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뭐 따로 말씀 없으셨나요? 합의 관련해서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양당의 입장을 잘 청취했습니다. 혹시 내일 본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셨나요? 물론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온 내용이고 조금은 이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최재문 교수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수준에만 일단 이 대략적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최단비 변호사님 아마 이런 걸까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 6개 범죄 중에 원래 지난주에는 2개만 남기고 4개는 즉시 수사권 폐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선거 범죄는 하나 더 추가해서 3개 정도 1년 6개월 시한부로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에 이게 압박을 가할까? 이거 받으려면 받아라.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더는 양보 없어. 왜냐하면 그리고 선거 범죄를 넣은 것은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다는 걸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민주당과 정의당도 감안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일단 이 오늘 합의가 결렬됐다 오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지금 양 당이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의장은 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그대로 이제 상정하겠다라는 네. 것이었고 국민의힘에서는 2가지를 더 직접 수사를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박병석 의장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좀 더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속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럼 여기에다 더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한 번 더 본인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지만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선거와 또 공직과 관련된 이 2가지 중에서 선거를 지금 양보를 해줬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히려 역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물론 속보 내용이라는 게 한 언론사가 속보를 전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른바 팩트다 그건 아니에요. 왜 언론사마다 속보 경쟁에서 빠르게 뉴스를 전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정제된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를 좀 저희가 따져보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회를 완전히 통치게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발언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지난해 3월 그러면 거의 1년도 더 됐어요. 그때는
대선이 한창 뜨겁지도 않을 때였어요.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할 그때는 검찰총장 신분이었어요. 잘 떠올려보세요. 그때는 검찰총장에서 안문을 놨을 때였어요. 그때 검수완박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검수완박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다. 거의 결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기억을 곰곰이 떠올려 보면 지난주에 양당의 합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이분 국회 의견 존중해서 보고 있다. 인수위 측은 존중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흐를수록 윤 당선인의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법기관을 존중한다. 네. 중간에는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가 네. 이제 이 어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했다라고 네. 했고 또 오늘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처음에는 당선인 입장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개입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당선인의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럼 본인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이 대선이 굉장히 작은 표 차이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방선거로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 진행이 됐던 특별 대담에서도 이제 손석희 앵커도 이제 국민적 관심사인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검수완박을 왜 그렇게 빨리 추진하느냐? 그런 질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물러날 대통령이 예. 차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혹시 부담스러울까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재차, 3차 물어보고 있는데도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손석희 전 앵커가 이 검수완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니까는 왜 임기 직전에 이렇게 강하게 빨리 하느냐, 신속하게. 그리고 절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하고서는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요. 일단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두 네. 번째는 그럼 그렇게까지 지금 이 시기에 빨리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뭘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내가 듣기로 20명이 수사를 받을 거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그러한 것과 관련지어서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대통령이 잘못 대답을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3번이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대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있었던 특별 대담에서 거부권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그렇죠, 예. 담고 있어서 어쩌면 제가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뭐 봐야 되고.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예. 자, 80분간 대담에서 뭐 검수완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게 이제 많은 내용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장제원 비서실장 개인의 바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만약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전망은 만약에 절차에 따라서 통과가 돼서 그 시점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뭐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어쨌든 중재안이 만들어졌었고 초기에 그게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오늘 속보가 나온 게 확인이 돼서 내일 그렇게 선거법까지도 유예하기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하고 그렇게 통과를 시켜서 5월 3일 날 됐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제원 실장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가 고비예요. 당장 모레 뭐 본회의 예정돼 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